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A 연구실 석사과정 이윤승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논문은 테드겐 타임 시리즈 아노말리 디텍션 유징 제너레이티브 어드버서리얼 네트워크스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타임 시리즈 아노말리 디텍션에 대한 모델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타임 시리즈 아노말리 디텍션이 어떤 태스크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아노말리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언슈퍼바이즈드 형태로 학습이 진행이 되고, 이 언슈퍼바이즈 타임 시리즈 아노말리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인풋으로 타임 세그멘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 이 예시에서 보이는 타임 세그멘트는 M차원의 타임 세그멘트를 입력으로 받고 있고, 그리고 이 태스크의 목적은 그 이상치를 포함하고 있는 그 아노말러스 타임 세그멘트를 찾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이면 현재 M차원의 인풋 타임 세그멘트가 여러 개가 이제 ML 모델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2번 세그멘트에 아노말리가 포함되어 있다. 여기가 이상이 의심된다라고 이렇게 A2 세그멘트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이 태스크의 목적입니다. 타임 시리즈 아노말리 디텍션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는 out of limit method라고 해서 어떤 threshold를 설정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의 경우에는 그 threshold가 유연하게 변경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어떤 contextual 아노말리를 탐지해내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방법론은 proximity라는 방법론인데요. 이 대표적인 모델로는 KNN과 LOF가 있습니다. 이 두 개 다 어떤 데이터 간의 거리를 활용해서 이상치를 판단하는 것인데요. 이와 같은 모델들은 이제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아노말리가 등장한 기간이 얼마로 할 것인지, 그리고 아노말리의 개수를 몇 개로 설정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사전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언슈퍼바이즈드 형태의 학습을 하기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론은 프리딕션입니다. 크게 이제 통계적인 방법과 그리고 머신러닝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통계적인 방법으로는 아리마나 홀트윈터 계열의 모델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런 통계적인 모델의 경우에는 어떤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그리고 어떤 통계적인 가정을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어썸션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머신러닝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 정보를 잘 반영할 수 있는 LSTM을 활용한 모델이 활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최근과 예전의 히든 스테이트까지의 그 비교를 통해서 아노말리를 디텍트하는 그런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론으로는 이제 리컨스트럭션, 그 복원 기반 방법론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오토인코더,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 그리고 LSTM 오토인코더를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론은 이제 저차원으로 축소를 시켜서 그 좀 압축된 정보로 만들고, 그리고 그 정보로부터 다시 복원을 해내서 정상일 때는 복원이 잘 될 것이고, 정상이 아닌 비정상인 아노말리에서는 복원이 잘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런 원리를 활용해서 이상치를 탐지하는 방법론입니다. 그런데 이런 리컨스트럭션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어떤 레귤러라이제이션 없이는 굉장히 쉽게 오버피팅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리컨스트럭션을 활용한 겐 기반의 방법론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겐 그리고 비트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그 찾아야 하는 디스트리뷰션을 찾는데 좀 비효율적일 수 있다, 이런 단점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드릴 테드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여러 한계점들을 좀 개선을 해서 사이클 컨시스턴스 겐 구조를 통해서 이제 타임 시리즈 매핑을 수행을 하였고, 또 이 제너레이터를 타임 시리즈 리컨스트럭션에 바로 활용하였다라는 이런 두 가지의 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이 겐 모델의 한계점을 좀 지적을 하고 넘어갈 텐데요. 잘 알려진 겐의 한계점은 바로 모드 콜랩스입니다. 이 모드 콜랩스는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 간의 학습이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져서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래 그림처럼 이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성능이 너무 뛰어나서 제너레이터가 어떤 이미지를 생성하더라도 구분이 가능하다면 제너레이터의 학습이 진행되지 않는 그런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점을 갖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테드겐 같은 경우에는 그 추가적인 로스 텀을 활용해서 이러한 모드 콜랩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대표적인 아이디어를 세 가지로 총 정리를 해보자면 먼저 첫 번째로는 이 테드겐은 사이클 컨시스턴스 겐 구조를 통해서 타임 시리즈와 타임 시리즈를 매핑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너레이터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두 개를 활용을 하였고, 그리고 웨설스테인 로스를 활용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모드 콜랩스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사이클 컨시스턴스 로스를 통해서는 어떤 매핑 펑션을 정의할 수 있는 설치 스페이스 자체를 제한하는 그런 로스도 함께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디어는 이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계산할 때 그런 컨텍스트 시뮬라리티 평가에 적합한 척도를 두 개를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척도 첫 번째는 이제 그 시퀀스 간의 차이를 계산할 수 있는 포인트 디퍼런스, 에리어 디퍼런스, 그리고 다이나믹 타임 워핑이라는 매트릭을 사용을 하였고, 그래서 이런 걸 잘 조합해서 그 척도를 구성을 하여서 이 아노말리 스코어를 계산할 때 좀 더 로버스트한 점수를 도출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과의 측면에서는 시계열 벤치마크 데이터셋 11개 중에서 16개에서 베이스라인보다 높은 F1 스코어 성능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테드겐의 모델 구조를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요. 그 노테이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풋 데이터 도메인은 X, 그리고 레이턴트 도메인은 Z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트레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XI로 표현이 되고, 이 XI 같은 경우에는 이처럼 T 시점에 그 데이터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하나의 타임 세그먼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이즈는 이렇게 그 스몰 레터 Z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인코더와 디코더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풋 데이터를 레이턴트 도메인으로 보내는 역할을 수행하고, 그리고 제너레이터는 이 레이턴트 도메인에 있는 데이터를 다시 인풋 도메인인 X로 복원을 해내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어떤 타임 윈도우, 이 T 사이즈가 T만큼인 타임 윈도우만큼의 이 XI를 인코더와 디코더를 거쳐서 복원한 이 XI 햇과 유사해지도록 이제 학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구성 요소로는 어드버서리얼 크리틱스라고도 불리는 디스크리미네이터입니다. 이 디스크리미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CX와 CZ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 CX 같은 경우에는 실제 데이터 XI와 그리고 이 노이즈를 활용해서 생성한 데이터 간의 그 차이를 구분하는 그 구별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CZ 같은 경우에는 레이턴트 도메인 Z로의 매핑 펑션인 이 인코더의 성능을 평가하는 그런 디스크리미네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모델 아키텍처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먼저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의 경우에는 여기 CX와 CZ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CX는 원본 데이터와 그리고 노이즈로부터 생성한 이 데이터 간의 차이를 구별하는 그런 디스크리미네이트 펑션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여기 CZ 같은 경우에는 레이턴트 샘플과 그 노이즈 간의 차이를 구별하는 그런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바로 이 원본 데이터와 그리고 인코더, 디코더로 복원된 결과의 차이를 현재 L2놈으로서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을 학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그림을 좀 더 간략하게 설명하면 요런 일러스트레이트로서 설명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아까 인코더와 그리고 그 디코더를 통해서 복원한 데이터와 그리고 실제 데이터 간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현재 2번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최소화하는 것이 현재 2번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이 원본 데이터와 노이즈로 생성한 데이터의 구별자를 학습하는 것이 현재 여기에 나와 있고 그리고 이 CZ를 학습하는 것이 이 인코더와 그리고 랜덤 데이터 간의 그 매핑 펑션의 그 차이를 구별하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현재 CZ로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용하는 로스 펑션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드 콜랩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웨설스테인 로스를 도입하게 됩니다. 이 위에 있는 로스는 원래 오리지널 겐 로스이고 이 웨설스테인 로스는 일부 변경한 로스를 의미하게 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런 조건이 추가가 되는데요. 이 조건 같은 경우에는 립시츠 컨티뉴어스 펑션을 의미하고 또 함수의 어퍼 바운드에 대한 제약을 추가하는 그런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제약을 걸어줌으로써 이 함수가 스무딩 되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할 때 그레디언트가 익스플로딩 하는 그런 가능성을 낮춰서 학습을 보다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웨설스테인 로스를 활용해서 이 CX 디스크리미네이터와 제너레이터를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인풋 X와 유사한 데이터를 생성하도록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 CX 같은 경우에는 생성된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를 잘 구분하도록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 구체적으로 그 임플리멘테이션 디테일에 대해 알아보자면 CX는 1D 컨볼루전 레이어를 활용해서 어떤 그 로컬한 시간적인 피처를 잡아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바이디렉셔널의 2레이어 LSTM 구조를 활용했고 구체적으로는 64개의 히든 노드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된 웨설스테인 로스의 현재 CX와 이 G를 학습하기 위해서 민맥스 문제를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이 CZ 디스크리미네이터와 인코더 또한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인코더는 레이턴트 도메인 Z로 매핑을 잘 하도록 그리고 CZ는 이 노이즈 Z로부터의 샘플과 그리고 인코더를 Z를 인코딩 시킨 그 값을 잘 구분하도록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CZ 같은 경우에도 1D 컨볼루셔널 레이어로 구성이 되고 인코더는 원 레이어 LSTM 구조를 활용하게 됩니다. 여기서의 히든 노드는 총 100개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장표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현재 CZ와 그리고 인코더를 학습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민맥스 문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그 사이클 컨시스턴시 로스를 추가했는데요. 이 로스는 원래 기존의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태스크에서 착안한 로스입니다. 그래서 이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 ZI가 인코더와 그리고 그 디코더를 거쳐서 복원된 XI 햇이 같다, 유사할 것이다를 만족하기 위한 L2 놈으로서 이 웨설스테인 로스를 단독으로 사용할 때는 이 위에 있는 이 로스가 반드시 성립된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능한 매핑 펑션에 서치 스페이스를 제한을 해주기 위해 도입한 로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L2 놈을 사용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 L1을 사용했을 때보다 그 아노말리 스코어의 큰 거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 L2 놈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전체 로스 펑션을 정리를 해보자면 이 웨설스테인 로스와 사이클 컨시스턴시 로스를 활용해서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들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테드겐 구조의 장점은 이 아노말리 스코어를 계산할 때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 인코더와 제너레이터로 복원한 시퀀스랑 실제 인풋 시퀀스 간의 차이를 어떤 리컨스트럭션 에러로서 계산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두 개의 차이를 구분해내는 디스크리미네이터 CX도 학습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 CX로 실제와 그리고 생성된 시퀀스 간의 차이를 계산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노말리 스코어를 계산하는 여러 가지 기준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릴 건데요. 이 어블레이션 스터디에서는 이 로스의 크라이테리언을 어떻게 조합했을 때 가장 성능이 좋은지 이런 거를 이제 뒤에 실험 파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총 3가지 종류의 매트릭을 활용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포인트 디퍼런스라고 해서 어떤 특정 시점의 데이터와 복원된 그 데이터 간의 차이를 계산하는 것이고, 에리아 디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이 한 시점의 복원과 원본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길이, 여기에서는 이제 2L만큼의 이 길이의 시간 영역 내에서의 그 차이를 계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이나믹 타임 워핑이라는 DTW라는 것은 실제로 어떤 시계열 데이터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매트릭인데요. 이거는 원본과 복원된 시퀀스 간의 그 디스턴스 계산을 통해서 이 두 시퀀스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측정하기 위한 매트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이 크리틱 아웃풋을 활용해서도 아노말리 스코어를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CX라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통해서 원본 시퀀스와 생성된 시퀀스가 얼마나 진짜랑 비슷한지에 대한 그 스코어를 도출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특정 구간 내 스코어에 KD를 적용한 다음에 가장 큰 값을 아노말리 스코어로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매트릭이 있는데 이 매트릭을 이제 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노말리 스코어를 계산할 때에는 앞서 소개해드렸던 리컨스트럭션 에러와 그리고 크리틱 아웃풋을 모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기준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로버스트한 탐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리컨스트럭션 에러는 높을수록, 그리고 이 디스크리미네이티브 스코어는 낮을수록 아노말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이 두 스코어를 결합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각각의 스코어의 그 레인지가 다르기 때문에 먼저 Z 정교화를 시킨 다음에 이 두 가지 크라이테리언을 결합하게 됩니다. 더하는 방식도 있고 곱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스코어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임 스탬프마다 그 아노말리 스코어들이 도출이 되는데요. 이 트레쇼홀드를 정해서 이 트레쇼홀드를 넘어가면 아노말리인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그 슬라이딩 윈도우 내에 뮤 플러스 마이너스 4시그마를 기준으로 해서 이걸 넘어가는 거는 이제 앱노말이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윈도우 사이즈가 T라고 하면은 그 스텝 사이즈는 경험적으로 이제 30분의 T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슬라이딩 윈도우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false positive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필터링을 한번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노말리 스코어가 나와 있을 때 이 현재 시퀀스의 최대값과 그 이전 시점의 시퀀스의 최대값으로 계산한 통계량이 어떤 이 세타를 넘지 못하면 현재 시퀀스 전체를 노말로 다시 분류하는 그런 추가적인 후처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실험 세팅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과 1 사이로 정교화를 했고, 윈도우 사이즈는 100, 그리고 스텝 사이즈는 1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평가에 활용한 매트릭은 프리시전과 리콜, F1 스코어이고, 베이스라인은 앞서 백그라운드에서 소개해드렸던 아리마, LSTM, 오토인코더, 매드겐 이런 여러 가지 시계열 이상치 탐지 방법론을 사용하여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서 소개드렸던 이 베이스라인과 결과를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이 F1 평균 이 기준으로 해서 다른 모든 베이스라인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리컨스트럭션 기반의 오토인코더 모델과 비교를 해보았는데 이 오토인코더 계열은 앞서 소개드렸던 것처럼 엘투루스만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데이터에 너무 핏되는 경향이 있어서 좀 성능이 낮게 나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아래 표에서는 LSTM-AE와 댄스-AE가 그 리컨스트럭션 계열 모델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요거랑 대비해서 봤을 때 이 겐 기반의 방법론인 매드겐과 테드겐은 어드벌서리얼 로스를 추가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비교적 로버스트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테드겐과 매드겐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이 매드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바닐라 겐만 사용했기 때문에 성능이 다소 낮지만 이 테드겐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 컨시스턴시 로스를 추가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같은 데이터셋에서 보다 성능이 나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앞서 소개드렸던 여러 가지 아노말리 스코어 크라이테리언에 대해서 그 조합들 중에 어느 것이 성능이 가장 좋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첫 번째 요 4개의 로우는 각각의 하나의 기준만을 사용했을 때의 성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씩만 사용했을 때보다 밑에 보이시는 현재 6개의 로우처럼 2개의 모든 크라이테리언을 조합해서 사용했을 때가 성능이 더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크리틱 하나만 사용했을 때 성능은 다소 좀 불안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 이 스코어의 표준 편차가 굉장히 높은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계산하는 측면에서는 여러 개가 있었지만 이 3가지의 여러 가지 초이스가 있었지만 이 DTW를 사용하면서 이 크리틱을 곱한 스코어로 아노말리 디텍션을 했을 때 성능이 가장 좋고 그리고 좀 더 스테이블하고 로버스트한 결과를 보였다라는 것을 이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테드겐에 대한 논문 리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